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OK금융그룹 대 삼성화재입니다. 먼저 OK금융그룹은 선두 경쟁을 펼치던 우리카드를 제압하고 연승을 내달렸습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2점을 추가한 OK금융그룹은 18승 14패 승점 52점으로 4위 한국전력과의 승점 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2로 몰리며 패색이 짙어졌던 OK금융그룹은 4세트부터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세트 20대 21로 끌려가다 레오의 연속 공격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기세를 몰아 3연속 블로킹 득점을 올렸고 4세트는 OK금융그룹의 몫이 됐습니다. 다음 세트까지 분위기를 이어간 OK금융그룹은 15대 7 더블 스코어를 뛰어넘는 점수차를 유지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레오는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인 36득점을 만들어내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신호진도 19득점, 리시브 효율 32.26%를 달성하며 공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바야르사이아는 블로킹 5득점을 포함해 13득점을 보탰습니다. 다음 삼성화재는 본배구 진출 희망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9일 오후 7시에 열린 최하위 KB손해보험과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9연패 탈출 재물이 된 삼성화재는 17승 15패 승점 45점으로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화재는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미들블로커 김준우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하며 승점 3점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로킹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는 했지만 공격 성공률, 서브, 리시브 효율, 디그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요스바니는 29득점, 5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5일 휴식 후 치른 경기임에도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호는 11득점, 공격 성공률 29.17%로 부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상됩니다. 레오는 팀 내 공격 가담률이 높은 편이지만 6라운드 득점 및 서브 1위, 공격 5위에 오를 정도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경기와 같이 신우진, 바야르사이안의 득점력까지 받쳐준다면 공격 화력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 바쁜 삼성화재는 6라운드 2경기에 모두 패하며 본배구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요스바니의 공격력이 시즌 초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고 김정우, 김우진 등 국내 날개 공격수들의 활약이 미미한 것이 본배구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6라운드 주요 지표인 공격, 서브, 블로킹, 리시브 등에서도 삼성화재가 모두 열세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공수와 경기력에 있어 앞서는 OK금융그룹이 흔들리는 삼성화재를 잡아내고 3연승을 질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먼저 GS칼텍스는 28일 현대건설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승점 추가에 실패한 GS칼텍스는 시즌 17승 15패 승점 48호로 3위 정관장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며 본배구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날 GS칼텍스 실바가 공격 성공률 53.85%를 기록하며 30점으로 분전했지만 반대쪽 날개 지원 사격이 부족했습니다. 3세트 교체로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이 들어간 6점을 쌓았고 새로운 아시아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달인이 5점을 보탰지만 아웃사이드 히터의 득점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페퍼저축은행은 29일 IBK기업은행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23연패에서 탈출한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창단 첫 2연승 기회를 노렸지만 뒷심 부족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야스민이 32점을 터뜨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의 공격 성공률이 30.23%에 그치며 15득점을 올렸고 이한비가 블로킹 5개를 포함 14득점을 보탰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1세트를 25대 15로 여유있게 따낸 뒤 2세트를 내줬지만 3세트를 따내면서 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4세트 초반에도 5대2로 리드를 이어갔지만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분위기를 뺏겼고 5세트에서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가로막히며 창단 첫 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GS칼텍스의 승리를 예상됩니다. 올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또한 상대 공격 성공률, 서브, 블로킹 등의 부문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상대 범실 관리에서 GS칼텍스에 앞서지만 지난 5라운드 범실 116개로 정관장과 함께 가장 많은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 공격과 서브, 블로킹에서 우위를 보이는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승리를 손에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S칼텍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KT 대 창원 LG입니다. 먼저 KT는 서울 삼성을 꺾고 파죽의 7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KT는 2월 2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삼성과 맞대결을 펼쳐 106대 86으로 쾌승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시즌 29승째 거둔 KT는 선두 DB와 격차를 4경기 유지 중인 2위에 머물렀습니다. 공수 모두 상대를 압도한 KT이고 경기 초반부터 선수비 후속공으로 빠르게 득점을 올린 KT는 1쿼터 막판 점수차가 10점으로 벌어졌을 때 허운을 투입했고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공수 완벽했던 KT는 결국 20점 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KT는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하윤기가 페리스 베스와 함께 21득점으로 맹활약했으며 한희원 역시 10득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냈습니다. 아울러 정성우, 이날 복귀전을 치른 허운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다음 LG 역시 안양 정관장을 꺾고 연승을 거뒀습니다. LG는 1일 창원체육관에서 정관장과 홈 경기를 펼쳐 97대 64로 대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7승째 거둔 LG는 2위 수원 KT와 3경기 차 좁힌 3위를 지켜냈습니다. 드디어 아셈 마레이가 돌아왔고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했던 마레이는 홈에서 복귀전을 가져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의 골밑 능력을 보여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남은 경기 LG의 2위 도약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LG도 전반적으로 고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저스틴 구탕이 최다 득점을 올렸고 뒤이어 복귀전을 치른 마레이, 유기상, 정희재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위권 경쟁 두 팀이 만납니다. 허운 합류로 완전체가 된 KT는 리그를 폭격 중입니다. 시즌 초반 수비력에 비해 공격력이 약했던 KT였지만 베스가 급속도로 KT 농구에 적응하면서 KT의 공격력은 더 강해졌고 현재 우승까지 넘보는 팀이 됐습니다. LG는 한때 선두 DB의 자리를 넘보는 팀이었지만 마레이 부상 이탈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선수들의 고군분투로 상위권 경쟁을 유지할 수 있었고 LG는 마레이 복귀로 다시 한번 2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팀 모두 기세가 좋지만 KT는 부산 장거리 원정 경기 다음 날 바로 홈에서 LG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LG는 질척 수비로 피로도가 높은 KT를 괴롭혀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고양 선호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창원 LG에 대패하며 원정 1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정관장은 1일 창원체육관에서 LG와 원정 경기를 펼쳐 64대 97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10연패에 빠진 정관장은 시즌 31패째로 최하위 서울 삼성과 3.5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병준이 돌아왔지만 경기 초반부터 상대 공격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해 1쿼터부터 두 자릿수 점수 차로 벌어졌고 계속되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패한 정관장은 결국 30점 차로 패했습니다. 이날 정관장은 리바운드 23대 40으로 압도당했습니다. 이날 정관장은 전반적으로 득점이 저조했습니다. 자밀 윌슨이 선발로 출전해 19득점 4어시스트 2스틸을 박지훈이 18득점 4어시스트로 고군분투했지만 두 선수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들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며 LG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선호는 울산 현대모비스를 꺾고 원정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선호는 같은 날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현대모비스와 원정 경기를 펼쳐 83대 7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5승째 거둔 선호는 9위 정관장과 2경기로 벌어진 8위를 수성했습니다.
고삐 풀린 이정현은 질주했고 전력상 약세지만 유독 현대모비스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손호는 최근 2경기 연속 부진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현을 필두로 현대모비스 킬러 본능이 살아나며 상대 외곽 2개로 가두고 턴오버 20개 유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손호는 이정현 팀이라는 별명답게 이정현이 3점포 4개 포함 29득점 5어시스트 3스틸로 맹활약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김민욱, 친한우 오누아쿠, 김지우가 2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위권 2팀이 만납니다. 홈팀 정관장은 전반에 경기력이 좋더라도 매 경기 후반에 경기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패배했고 결국 최근 10연패, 원정에서만 1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위기 순간에 득점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 연패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손호는 올 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문 팀입니다. 그래도 손호는 올 시즌 국내 최고 가드로 성장한 이정현이 손호가 어려울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며 팀을 위기에서 구하곤 합니다. 다만 이정현 의존도가 높아 이정현이 공백 시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정현이라는 에이스가 존재하는 손호는 구심점이 없는 정관장을 상대로 올 시즌 5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양 손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